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탄 시민이 만드는 발탄 사회. 안녕하세요. 감탄 시민이 만드는 발탄 사회 진행을 맡은 초아 김영아입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입니다. 오늘은 수원 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윤은상 이사장님과 수원 에너지 협동조합 조영미 이사장님을 모시고 시민이 협동하여 에너지 자립을 연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민이 에너지 자립을 연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신경 쓸 일이고 우리는 에너지 관련 세금이나 잘 내고 전기, 가스 등을 아껴 쓰는 일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두 분을 뵈면 그런 인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수원 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윤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 에너지 협동조합의 이사장 조영미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정말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먼저 윤은상 이사장님께서 수원 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2014년에 창립을 했고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 좀 그 기억에 많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건들이 꽤 있는데, 우리가 2011년에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 바로 이어서 연달아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밀양 송전탑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 시민들도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무엇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관심도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큰 도시가 항상 멀리서 의존해서 많이 전기를 끌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사람들의 시민들의 각성들이 좀 있었고 2014년에 한 1년여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도 환경과 기후 문제를 고민했던 시민단체 또 시민분들이 우리가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2014년에 창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의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도움 좀 초기에 많이 받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시민들의 자산을 직접 모아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또 그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을 남겨서 또 처음에 재정을 조달했던 분들한테 또 나눠주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예. 조용미 이사장님, 네. 수원 에너지 협동조합은 어떤 단체인가요? 네, 앞에서 윤은상 이사장님께서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원 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저희는 일반 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사실 지향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저희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 대부분이 사실 당진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만 자체로 본다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 자립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건립해서 수원 에너지의 자립률도 높이고 또 이산화탄소도 줄여보자라고 하면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그런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모여진 단체입니다. 단체명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앞전에 조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곳은 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한 곳은 에너지 협동조합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은상 이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제가 아무래도 전국의 발전협동조합이 한 600여 개 있는데 아마 시민발전 그러니까 시민 주로 이제 기후 환경 문제를 고민해왔던 단체들하고 거기 회원들도 우호적인 또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 모여서 시민 참여 방식으로 협동조합 만든 게 한 110여 개 있거든요. 거기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는 워낙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이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또 협동조합도 회사잖아. 이익을 남겨서 어느 정도는 기여한 분들하고 이제 이익을 나누는 형태의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회협동조합은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사회적 기여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출자, 자본금을 형성하기 위한 초기에 출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을 벌려 나가는데 사업이라 하는 여기서는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력을 판매하는 거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인증서라고 이제 증서를 주는데 그것까지 판매할 수 있어서 현금 자산인데 그런 행위를 통한 잉여 수익을 남겼을 때 출자 그러니까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이익 배당을 해주는 게 보통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이익 배당을 하지 않고 그 남는 잉여 수익을 그대로 또 창립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 활동에 쓰는 협동조합이고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잉여 수익의 50% 또는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또 사회적 기업은 잉여 수익의 30% 한도 내에서 출자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그게 가장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조합원 시민들의 참여 의도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산이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동기부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협동조합은 확장성이나 참여의 정도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가장 큰 거라고 보십니다. 고영미 이사장님은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윤은상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많은 시민들이 제가 이제 수원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시민의빛 사회적 협동조합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또 만들어서 활동을 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두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비영리 법인인 거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일반 협동조합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리 또 이익 막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두 조합이 추구하는 바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지 그런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협동조합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리를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과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활동하는 그런 협동체라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를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윤은상 이사장님한테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수원 시민 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저희 수원에 있는 거면 각 지방에도 하나씩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안산에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네. 스스로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네. 어디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행정기관은 아니고 공공기관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공적인 목적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회적 기업이면서 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협동조합하고 참여 동기가 다르고 확산성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다가도 석탄 에너지를 생산하고 내가 투자한 돈이 일정한 기간,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서 되돌아온다고 그러면은 보통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장점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이제 골고루 좀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일반 협동조합도 창립하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초기에
10년 전에 네. 이런 관심들이 별로 없을 때 이제 처음에 기반을 닦는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거죠. 그렇군요. 저는 수원 시민이 들어가서 뭐 안산에도 있고 뭐 의왕에도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협동조합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꼭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4분의 1 정도. 네. 예, 우리 수원 시민이 앞서가는 시민이 많네요. 예, 아무래도 초기에 10여 년 전부터 이런 예.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선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안산, 안양, 뭐 수원 이런 것들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예. 현재 협동조합들도 그런 쪽이 제일 빠르게 나가고 있고 안산은 일반 협동조합 그리고 안양은 저희하고 똑같이 수원과 똑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뭐 오산도 있고 성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국에 이제 100여 군데 시민참여 협동조합들이 이제 어깨 걸고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수원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수원 시민입니다. 지금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조용미 이사장님이 우리 청취자들에게 추천하시는 곡이 있는데요. 어떤 곡인가요? 제안을 받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좀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할까 하다가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듣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강산희님의 넌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사실 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나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붙이고 저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 좀 지치고 약간 이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저를 위로해 주는 그런 곡이어서 추천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행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나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저한테 마법을 거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조용미 이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오늘부터 함께 탄소 다이어트 해볼까요? 일회용품은 줄여요. 음식은 먹을 만큼 적당히.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우리 함께 줄일 수 있어요. 감축 탄소 시민이 만드는 탈탄소 사회. 지금은 감탄 시대. 수원 FM과 함께 줄여요.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입니다. 저는 진행자 초아 김영아입니다. 윤은상 이사장님,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어떻게 하나요? 어디에 판매하시나요? 예,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이제 생활하시면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전기를 쓰는 전기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멀리서 이제 발전을 해서 송전을 하죠. 멀리 고압으로 보내고, 그리고 도시 가까이 와서 다시 배전망, 그러니까 분배하는 전력망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까이 오게 되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그 전력망 안에 연결을 해서 전력을 판매를 합니다. 실제로 발전소를 건설할 때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한전에 국가에 납부를 하고, 그리고 전력망에 연결을 해서 매일 매월 정산을 해가지고 월에 한 번씩 정산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이제 매출을 확보하는 거죠. 다만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석탄, 천연가스 또 핵분열을 통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해왔고 지금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그런 거 전력들이 이제 판매되는 환경 자체가 이제 기후 위기라든가 또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세먼지 문제, 어쨌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기후 문제를 다 유발했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 거고, 뭐 이념을 떠나서 어떤 정부든 그래서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 전환이 초기에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기본적인 제도적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제도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기업들은 1년에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몇 프로 이상은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해야 된다. 직접 생산하거나 부족한 것들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 생산한 기업들이 판매하는 REC 인증서를 매입해서 그걸 태운다는 방식으로 의무를 다한 걸로 이렇게 인정해 주거든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생산 기업들을 선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작은 중소규모 협동조합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해서 전력은 팔고
1000kWh당 이제 인증서 하나씩을 주니까 그 인증서를 다시 판매해서 지원 겸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산업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어느 정도 커지고 기존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제 인증서라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바뀌게 되겠죠.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뭐 한국형 FIT 제도 그러니까 국가가 알아서 이제 기준 가격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도 최근에 7월 달에 이제 5년 동안 일몰이 됐고요. 그러면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산한 전력과 인증서를 판매해서 수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신재생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설명을 이해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금 배당 없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햇빛 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익 사업 수익금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조용미 이사장님 수원 에너지 협동조합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수원 에너지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저희가 2021년에 처음 창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전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준비 중이라 배당 또는 사업 확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합도 조합원의 권익, 저희는 또 아무래도 영리단체이다 보니까 조합원의 권익과 그다음에 사회공헌의 그런 조화를 이루어 공공이익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많은 이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두 분은 어떤 계기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게 되셨나요? 우리 윤은상 이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업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오래전부터 이 뭐 에너지 분야에 뛰어들어야겠다 그런 지향이 꼭 있었던 건 아니고요. 환경단체 이제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가장 크고 빈번하게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기후 문제. 기후 문제가 저도 초기에는 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태양에서 비추는 에너지와 열이 이제 지구 밖으로 적정하게 못 나가서 이제 그 평균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누렸던 기후 조건들이 변하면서 이제 폭염, 폭우, 뭐 폭설 뭐 이런 것들 우리 빈번해지고 재난이 빈번해지는 그런 상황. 복잡하면 그게 경제적, 사회적 영향까지 다 미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초기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결과를 다 예정해서 지금 현 시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 알고 이렇게 기후 뛰어들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여 년 전부터 여기 우리 지역들은 에너지 전환의 문제 그리고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우리가 너무 석탄 전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시를 위해서 뭐부터 해볼 거냐. 정치와 행정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해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에너지 생산도 하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좀 돼보자 이렇게 됐던 거고 저도 이제 그런 환경단체 있다 보니까 5년 전에 그러면은 앞서 했던 분들이 이제 저는 조합원이었고 앞서 했던 분들이 바톤 터치하고 저하고 이제 바뀐 거죠.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조합장 맡으면서 사업 운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활동해봐라. 그렇게 주변에서 권유하시고 조합원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사장을 맡게 된 겁니다. 특별하게 이게 무슨 사업 기획을 하고 제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뭐 처음부터 장기 계획을 가지고 참여했던 건 아닌데 당장 기후 에너지 문제가 급하니까 뭐라도 직접적으로 해봐야겠다. 정책 제안이라든가 뭐 캠페인 이걸로는 안 된다. 직접 행동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행동의 일환이 꼭 데모도 있고 시위도 있고 뭐 액션 여러 가지 액션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직접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액션이지 않나. 특히 도시에서. 그래서 아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조용미 이사장님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네, 저도 역시 윤은상 이사장님처럼 2013년부터 수원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주로 캠페인 또는 환경교육 이런 쪽에만 이제 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자원순환 또 제가 탈핵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탈핵 운동,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이런 식의
그 당시마다 주는 현안, 환경 문제 중에서 이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시작했었는데 계속 그런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화석의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배출해내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금의 기후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프로슈머 교육에 좀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단순히 그냥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뭐 이런 사전적인 그런 말로만 듣고 2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서 분산형 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또 전력과 전기 요금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런 집중 학습을 많이 했죠. 네, 학습을 했다고 해서 다 남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린 수원에서 활동가들끼리 모여서 조금 더 이 프로슈머 활동을 확산시켜 보자라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제가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제가 기대했던 답이 나왔어요.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고 환경을 기초로 두고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 이런 또 엄청난 일까지 하고 계시는 두 분을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자원 활동가라서 저희 미래를 한번 꿈꾸게 됩니다. 지난 여름 무척 더웠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가 중요하게 쓰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윤은상 이사장님, 실제로 태양광 발전이 갑자기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한전 자회사들이 지금 약간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은 네. 전력 생산 그리고 송배전 생산해서 이제 멀리 보내는 거 그리고 판매까지 한전이 독점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 기업한테 맡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조금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꾸 민영화 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많았었지만은 어쨌든 생산 부분만 분리를 한 겁니다. 지금은 송배전망, 망산업은 한전, 한국전력공사죠. 네. 공사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판매도 한전에서 합니다. 전력거래소. 한전에서 하고 있고 네. 근데 생산은 한전 자회사들이 또 별도로 분리돼서 하고 있는 거죠. 완전 민영화는 아닌 건데 부분 네. 민영화 형태로 발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기업들이 크고 작은 발전소를 건립해서 각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가스 화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역 난방공사가 또 운영하고 있는 발전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회사들은 아까 말했던 의무적으로 1년 생산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생산해야 된다는 그게 있는 거고 일정 규모 이상 그런 발전소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발전소들은 하루 전에 내일 몇 시에 어느 정도 전력을 납품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거래 제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운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가 가장 싼 전력이라고 하는 그 석탄 화력, 핵발전, 가스 화력 우리나라 이제 전력 믹스에서 가스 화력 발전소의 전력 가격 기준으로 그날 개통 한계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게 S&P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스 화력 발전소가 가동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쓰는 전력량이 많아지면 발전소 가동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하다가 또 많이 쓰게 되면 네. 가스 화력 발전소까지 가동하게 되는 거죠.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봄이나 가을에 선선하고 냉난방 안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전체 사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가스 화력이 기저 발전, 석탄이나 이제 원자력 발전소까지만 가동하면 되니까 물론 석탄과 원자력이 싼 전력은 아니죠. 세금이라는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제 가격을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환경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국가적 시스템 안에서 이제 저렴한 에너지라고 전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장 가격에서는 천연가스를 태워서 생산하는 전기가 기준 가격 노릇을 삽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도 그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기 판매 가격에 따라서 매일 정해지는 거죠. 그게 매일 S&P입니다. 정해지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데 되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봄, 가을에, 여름, 겨울에 이렇게 등락이 있고 하루에도 어떻게 해요? 출근할 때 한참 일을 많이 할 때 네. 점심 때 다 컴퓨터고 뭐 다 끄고 나와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네.
여기에 따라서 전체 전력량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산업시설이 가동을 멈추고 식사하러 가고 이런 영향 때문에 피크 전력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계절별로도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런데 가장 피크 전력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참 모든 국민들이 일에 집중하고 모든 산업시설이 가동되고 있을 때겠죠.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2시나 뭐 이럴 때겠죠. 네. 근데 왜 그때 피크 타임이 되지 않고 오후 5시로 넘어갔냐. 그때 가장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풍력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비중 중에 태양광이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오후 2시, 3시에 가장 발전량이 많고 시장의 가격의 기준에 판매 제도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전력보다 전력망에 연결돼 있던 저희처럼 상업 발전 외에도 자가용 발전소로 한전하고 개통 연계해가지고 한전하고 자기가 쓰는 전기료를 상계해주는 네. 내가 생산한 만큼 그렇게 연결된 발전소도 크고 작은 발전소 꽤 많거든요. 네. 공공기관에도 올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전국에서 일시에 발전해서 개통 안으로 전기를 밀어 넣으니까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라든가 원자력발전소 전기를 일단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죠. 피크 타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5시에 넘어갔다는 게 그런 의미고 또 이게 잘 관리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한 핵발전이라든가 오염물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많이 새로 짓지 않아도 되고 가동을 많이 안 해도 된다. 네. 다만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잘 굴러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전력망이 그때그때 그냥 등락 왔다 갔다 해서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대한 살아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짧게 설명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길어졌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기는 복잡하고 어쨌든 와트가 나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렵긴 합니다. 저희로서는. 이번에는 윤은상 이사장님이 추천하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윤도현의 With You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건 윤도현하고 이미옥이 같이 불렀는데 이미옥은 윤도현의 부인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부르는 노래,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어떤 노래보다 더 진실되고 아름다운 윤도현의 With You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 운명이라 생각해 그래 나도 우리 지나간 모든 것들을 사랑해 초대하지 않은 너지만 어느새 내게 왔어 고마워 정말 이제 당신이 어디에 있든 널 생각해 우리 가는 길 너와 영원히 함께 때로는 슬픔에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 잡은 손 결코 쉽게 놓지 말아야 해 With you, with you every day and every night I'll be there for you forever 다시 태어나서 널 만난데도 I will fall in love with you
때로는 슬픈데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 잡은 손은 결코 쉽게 놓지 말아야 해. With you, with you. Every day and every night I'll be there for you. Forever 다시 태어나서 널 만난데도 I will fall in love with every day and every night. I'll be there for you. Forever 다시 태어나서 널 만난데도 I will fall in love with you.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 운명이라 생각해. 그래 나도 우리 지나간 모든 것들을 사랑해. 초대하지 않은 너지만 어느새 내게 왔어. 고마워 정말 이제 당신이 어디에 있든 널 생각해. 우리 가는 길 너와 영원히 함께. 때로는 슬픔에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 잡은 손은 결코 쉽게 놓지 말아야 해. With you, with you. Every day and every night I'll be there for you. Forever 다시 태어나서 널 만난데도 I will fall in love
슬픈데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 잡은 손은 결코 쉽게 놓지 말아야 해. With you, with you. Every day and every night I'll be there for you. Forever 다시 태어나서 널 만난데도 I will fall in love with every day and every night. I'll be there for you. Forever 다시 태어나서 널 만난데도 I will fall in love with. 탄소 중립 하잖아요. 탄소 중립과 태양광의 관계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앞에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87% 정도가 온실가스를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거든요. 이건 전 세계 평균의 2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나라죠. 개중에 전력을 생산하는데 45%, 개중에 석탄을 태워서 생산하는데 25%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장 먼저 없애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멀리에 사는 도시민들이 멀리서 석탄 화력 발전소 또 멀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초고압 송전탑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끌어오죠. 끌어오다가도 많이 전기를 버립니다. 이런 행위까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까이에서 깨끗한 전력을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송배전망을 통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자. 그런 취지고 그런 기술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 과정 그리고 전기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절대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 거고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할 수 있는 제1순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개인이 신청해서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예, 자기 건물이나 공간이 있으면은 자기가 설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전력을 판매하는 판매업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 상업 발전이거든요. 네. 그러면 따로 이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 등록을. 사업 등록을 또 네. 따로 해야 되는군요. 아니면은 자가용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그 건물 공간 위에다가 건립을 해서 한전에 이제 상계 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계약도 해야 되는군요. 한전에 모든 건물의 공간은 이제 전력을 쓸 수 있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전에서 사용하면 한전에 전기를 보내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같은 공간 위에 설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 일정 규모의 어떤 발전소를 건립해서 자가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한전에서 보내는 전기를 받지 않고도 내 필요한 전력을 다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충당하면 되는데 네. 밤이라든가 네.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한전 전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서 다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상계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한전 전력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게 개인이 하게 되면 비용이 비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오래전부터 네. 이런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좀 지원책들이 있어야 관심도 더 갖고 네.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고 확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 주택 특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부담이 얼마 예를 들면 3kW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600만 원짜리 설치한다 그러면 한 150에서 200 정도 200이 좀 안 되게 자기 부담하고 네. 400 정도는 400 이상이죠. 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렇군요. 집에 일사량의 조건이 안 맞아서 저는 또 그 일사랑 또 거기서 또 네, 와서 조사- 조사도 하는군요. 예, 예. 아.
오늘부터 함께 탄소 다이어트 해볼까요? 일회용품은 줄여요. 음식은 먹을 만큼 적당히.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우리 함께 줄일 수 있어요. 감축 탄소 시민이 만드는 탈탄소 사회. 지금은 감탄 시대. 수원 FM과 함께 줄여요. 석탄 화력 발전에서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정말 유해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조영미 이사장님. 대체 에너지의 단가가 그 화석 연료를 이용해 발전한 전력의 단가보다 작거나 동등 수준에 도달하는 상황을 그리드 패러디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 주택용 태양광 발전 비용이 이미 전기 요금보다 낮은 상태로 그리드 패러디에 달성했고, 또 미국도 일사량이 높은 14개 주에서는 이미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태양광 풍력 자원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다고 얘기되는 독일이 그리드 패러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27년 정도에나 그 그리드 패러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 같은 조합들이 공공의 그런 유휴부지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이를 앞당기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인해서 산사태, 다른 환경 문제와 또 태양광 패널에 포함된 카드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는 일반 산을 깎아서 하는 건데 저희처럼 공공 유휴부지, 놀고 있는 그런 옥상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 태양광 설비로 인해서 인한 자연재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뮴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태양광 발전 설비에 실리콘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뮴에 대한 우려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하더라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 노즐 재활용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3,600톤 처리가 가능하며 80% 이상의 재활용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아울러 재활용뿐만 아니라 오래 사용하여 이것도 전기 제품이랑 똑같거든요. 네. 점점 사용을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모듈은 다른 나라로 수출하여 다시 활용하는 그런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모여 하나의 커다란 산업군을 이루고 또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참 많은데 제한된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두 분 이사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나오셔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에 대해 말씀해 주신 윤은상 조용미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입니다. 저는 진행자 초아 김영아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으로 수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 가시는 두 분의 감탄 시민을 만나보았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좋은 공공부지를 찾고 시민들의 펀드 참여를 모으고 지자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내셨고 꾸준히 확대해가는 수원의 에너지 협동조합의 분투기를 만나보았습니다. 탈탄소 사회는 결국 감탄 시민들이 마음과 행동이 모아져야 가능하겠죠. 수원 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수원 에너지 협동조합을 기억해 주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이후 발전소 설립할 때 십시일반 펀드 참여로 감탄의 행동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감탄 시민이 만드는 탈탄 사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마지막 곡은 강지연의 초록해요입니다. 지금까지 총괄 PD 김성현, PD의 김덕년, 작가 신은미, 기술 박금주, 그리고 진행의 초아 김영아였습니다. 우리 감탄해요. 잿빛 하늘 망가진 숲 썩은 바다 그 안에 너와 나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들 초록해요 초록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초록해요 초록해요 함께 언제까지 지구를 일회용처럼 쓸 건가요 멸종위기 생물은 어쩌면 우리죠 초록해요 초록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초록해요 초록해요 함께 뜨거워진 지구는 전쟁만큼 위험해요 세상을